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나라사랑운동본부 및 동성애 대책시민연합 기획위원장으로 있는 서영준 장로입니다. 저희 부친은 일제강점기 징용되어 1945년 2월 제가 태어나기 14일 전에 사망한 유복자로 부산 영도 해동고등학교 야간부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 잘 믿는 가문과 결혼한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근무한 전 직장에서 대머리 QC 박사라는 별명으로 27,500명 2,000여 개의 소그룹 품질관리 분임조를 교육, 지도, 평가, 총괄하는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올해 96세 모친이고, 그분은 성경 쓰기로 해서 2002년도에 전국 그러니까 고신 여전도 1,000명 모인 데서 1등 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분의 권유로 한문서기를 한 덕에 육군 방첩부대 서무로 근무한 것이 인생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박정희 대통령 삼선견 파동 지지율 여론조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의 통계학을 습득했고, 군 제대 후 부산 새마을 지도자로 건면자도 협동의 새마을 운동을 경험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선서클 서기로 1976년 회사의 공장 새마을 QC 분임조 발표에 여러 번 출전할 때마다 빅데이터를 응용한 주제 발표 수상 결과 현장 기능직에서 정부 방침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공장 새마을 분임조 추진본부 담당자로 선발되었습니다. 조선사업부 일부 생산부서 125개 팀만 활동하는 그러한 소그룹 분임조 활성화 추진 계획 제안서를 사장님까지 결재되어 1978년 8월 23일 새마을회관 체육관에서 전 사업부, 전 부서, 전 조직의 84%인 1731개 팀으로 확산하는 공장 새마을 분임조 전진대회를 개최하였고, 1981년도 경상남도 공장 새마을 운동 활력화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1979년 사내연서원 설립 때부터 전문 강사로 회사 내에서는 QC 품질관리 학교 교장 10년간 재임하면서 매년 2,000여 명의 관리자의 품질 경영 전문 교육에 약 10만 명 이상의 교육을 하였고, 2002년 12월 만 57세로 정년할 때까지 국내 최대의 글로벌 기업에서 교회, 구역, 목장, 셀과 같은 소그룹 조직 관리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 부산대학교 물리학 박사 기름평 교수님 요청으로 울산 동성애 대책 시민연합을 조직, 유탁 목사님을 대표로 저는 기획위원장으로 잘 훈련된 전사들과 함께 울산시 의회의 학교민지시민교육조례, 노동인권교육조례, 청소년 의회조례 및 교육청, 교직단체 정교조 보조금 지원조례를 무산 폐기한 값진 영적 전쟁 경험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업무 외에 부전공으로는 모든 직장의 직장 선교회를,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흩어진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직장 선교회를 창립한 초대 회장과 울산지역 현대그룹 직장 선교 현대크리스찬 리더 사역을 하면서 40년간 일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나라를 바로 세우며 한국교회와 성도를 깨우기 위하여 교육 장소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전달되는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였고, 오늘 제2호를 올려드립니다. 1987년 1년 365일 절반이 넘는 187일간 노사봉구 파업의 산업민주화 이후 매년 반복되는 노사봉규에 도움이 되는 소집단 활동 연구 TF팀장의 특명을 받고 1994년 1년간 연구한 결과 신라시대 갑에서 시작된 마을남자들의 업무가입, 엄격한 규율, 자주성과 평등성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상부상조의 협동 정신과 일치하는 국내 및 세계 최초의 자율평가 시스템을 적용한 한국형 소집단 둘의 활동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너진 직장에서의 기본 질서 운동, 즉 시간 지키기, 정리정돈, 안전관리, 능력 배양, 팀워크와 인간관계 조성 등 쉽게 말하면 의식개혁 운동을 회사 종업원의 입장에서 거부감이 없는 용어, 보람활동, 영어로 말하면 MOJO, 모조, 긍정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람활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각 두레장 스스로 자율평가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5개 항목별 소항목 4개씩 총 20개 항목 만점 5점, 4점, 3점, 그러니까 20개 항목 곱하기 5점 하면은 100점, 총 95점 이상은 A 등급 20만원, 90점 이상은 B 등급 15만원, 분기별 평가하는 인센티브 적용 시에 실제는 94점 B 등급이 95점 1점을 임의로, 그러니까 자율평가를 하니까 상향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95점 A급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모티베이션, 즉 모든 사람은 동기부여를 받으면 누구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성선설의 원리를 적용하였으며, 중요한 결정권자의 신뢰할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가 있어서 3개월간 설득해서 이 일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6개 사업본부, 300개 전부서, 전조직 2035개 팀에 적용한 결과 그해 10월 우리 둘에는 노사분규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이런 반사무실에 이런 것을 써붙이게 되는 생산 현장 자율서명운동 확산으로 8년 만에 노사 무분규 원년에 기여한 결과 품질유공 대통령 표창 및 그해 11월 전국 품질경영대 연구개발 분야 대통령상 금상과 함께 1996년 말레이시아 ICQCC 국제대회 한국 대표로 발표할 때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같은 교회 장로님인데 지금 그분은 사장님까지 승진하시다가 은퇴한 우리 번역한 영어 원등호를 제출하였고, 그때 저는 통역 발표를 하였습니다. 1997년 현대그룹 최초의 가치공학 기술사, 1999년 산업현장 품질경영 분야 한국 최초의 신지식인이 선정되면서 1995년부터 96년 전국적인 품질 분임조 심포지엄 등 한국 분임조 전체 문화를 혁신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임조라는 용어가 북한의 소조와 비슷하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기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미국에서 공부한 CEO가 부임 이후에 직접 생산 활동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 활동은 시들어지고 저는 2002년 12월 정년 퇴직하였습니다. 국내 최대의 글로벌 기업에서 교회 구역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정년 퇴직 8년 후 2009년 리더십과 인사 분야 미국의 경영자협회와 월스트리트가 선정한 지난 80년간 경영 현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구글과 애플을 지도한 마샬 골드 스미스라는 분, 즉 모조의 창시자죠. 긍정적 에너지를 발생하는 자기진단 체크리스트와 한국형 소집단 두레활동, 보람활동, 자율평가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현대중공업 TF팀에서 1년간 비교 연구한 내용이 세계적인 스칼 마샬보다 5년 먼저 적용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마샬의 저서를 구입해서 비교한 결과 많은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때 저희는 회사가 아주 절박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전 조직 저는 거의 97%에 해당하는 2035개 팀의 두레활동을 적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90% 이상 완벽하게 마샬의 시스템과 일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밝히는 최고의 비밀은 구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였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논문 표절 엉터리 박사보다는 스스로 경험한 체험과 하나님의 지혜를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분리는 일제시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당시 전 국민의 약 1600만 명 인구의 1.5%는 한 24만 명의 소수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중심에서 일경이 볼 때 가장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일경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악랄한 7.1 잔재가 오늘날의 종교 분리이며 현행 헌법의 종교 분리의 뜻은 국가는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교단 장로교 칼빈은 제네바 시장 원리와 함께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바른 목소리를 내는, 즉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펜스 부통령이고, 그는 미국 백인 중심의 보수 기독교를 직결시키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오바마 때 굉장히 잘못된 동성애와 낙태 관련 많은 법들이 보수 기독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유턴되고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의 현재입니다. 정부는 3.1 독립 정신을 유관순 사진만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유관순은 여성 계몽 운동을 하는 선교사를 만나 천안 경천감리교회를 다니면서 13살에 공주 영명학교에 입학하였고, 16세 여학당에서 애국심을 키운 그는 1919년 3.1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어 총독부 휴교령으로 학교가 휴교하자 고향인 천안시 병천면에 내려가 산에서 금식 기도 중 성령을 받은 후 만세운동 중 경전장터에서 부모님이 죽은 후 유관순은 구속 5년형을 받은 후 1920년 3월 1일 서대형무소에서 옥중 만세 시주도로 1920년 9월 28일 일경의 지독한 고문으로 순국한 그 시체가 6토막으로 배임을 당하였고, 이태원 공동모지에 안장했으나 지독한 일본 경찰은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일경의 감독하에 치러진 장례식 때 그 가슴에는 성경이, 관에는 태극기로 감사했고, 유관순은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다가 민족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며, 유관순은 교회에서 낳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만세를 불렀고 주님 품에 안기었다는 유관순의 교회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관순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현 정부의 사회주의를 향한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지난 9월 초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를 할 때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었지만 여러 언론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최순실 때보다 많은 290개 대학 3,400명이 넘는 전국 교수, 정교모, 4,400명의 의사, 900명의 변호사들이 오늘 현재 조국의 퇴진을 선언하고 전국 지역별 교회 지도자의 시국 선언이 합성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은 기소됐고 딸도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오촌 조카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의 장관이 검사들을 모아놓고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장관 지위 남용이며 모름치한 행위라고 9월 21일자 언론 보도 사설에 나온 내용이고, 조국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가족부터 개혁하라고 온 나라가 조국 게이트로 난리입니다. 작년 12월 초계파적인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때 한국 교회와 현 시국 문제가 하도화되었을 때 확연한 4개 그룹으로 구분되었는데,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것이다.
이는 성경적 소신이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목회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은 저들이 대세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것, 너무 앞선 어엽심이나 또 앞서 나가면 도리어 혐오 세력으로 찍혀 어려움과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군사로서 기독교 생태계가 파괴되는 반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어떻게?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기까지.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과 같이, 에파 같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며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 문제는 이런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 공산주의 막시즘, 유물사가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문화 막시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주사파와 좌파들의 전략에는 예를 들면 전방위적으로 한 방에 부셔버리는 게 아니고 톱니바퀴 한 개를 망가뜨리면 전체가 못쓰게 되는 전략으로 수없이 많은 나쁜 조례들을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학생인권 등의 소수자 운동은 단지 소수자의 권익보호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해체를 수반하는 거대한 사회혁명으로 쟁점의 다양화, 주체의 분산, 지도부가 없는 게릴라전의 분자혁명이 바꾼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 현상입니다. 이종말 정치인들의 끝없는 사색당파, 인원적 대립과 갈등의 결과는 결국 36년간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내 나라 내 동포가 국권 침략의 치욕적인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종교 분리라는 명분으로 교회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한국 기독교가 생존을 걸고 정치에 관여해야 하며 계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정치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 속이 이중대, 그 나물의 그 밥, 야당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만 정치가 발전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도 어수선한 우리 사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치열한 인원적 갈등으로 혼란을 겪을 때 당시 여론조사 내용의 자본주의는 7%, 공산주의 6%, 70%가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종말 나라의 체제를 전제 군국주의에서 입헌 군국주의로 개혁해야 된다는 영모대로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 이성만은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수감자의 한글 공부와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후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추록한 그는 배제학당을 거쳐 40년간 미국 유학을 하면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받아들인 이성만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엄두도 못 내고 우리나라의 자유는 꿈도 꿀 수 없는 공산화가 될 뻔하였습니다. 만약 공산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 계십니까? 1948년 8월 15일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시작 재헌의회부터 기도로 시작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였고 한미동맹이란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현재 국민소득 3만 불, 세계 33위와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선교 강국 두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한 5천만 명 인구에 6만 개의 교회보다 더 많은 인구 2천만 명에 3만 8천 개의 신흥종교 김일성 우상화 동상이 철거되고 북한과의 위장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평화통일이 아닌 복음통일을 위하여 그 우상의 자리에 가장 좋은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마지막 시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 선교의 사명입니다. 불과 60년 만에 16년 집권 동안 매년 국민소득 18%, 수출은 연평균 38%를 성장한 산업화와 민주화와 근대화를 동시에 성공한 세계무역 수출 10위권의 나라가 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의 아주 부분을 소개하면
5.16 혁명 직후 미국은 혁명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인정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주던 원조도 중단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였고 박정희 소장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돈을 빌리러 갔으나 케네디를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지구촌 그 어디에도 가난한 한국에 돈을 빌려줄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국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독일의 대사를 파송하고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빌리는 대가로 간호사와 강부를 보내고 그들의 인건비 봉급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일본 식민지 피해 보상비와 월남전 파병 참전 용사들이 전투수당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등을 건설했습니다. 그때 김대중과 김영삼 야당 지도자는 고속도로 개통 현장에 극렬히 반대하면서 시위 현장에 들어누웠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유엔에 등록된 나라의 숫자가 120개국 가운데 인도 다음 제일 가난한 국민 1인당 소득 98달러였습니다. 한 나라 지도자 대통령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 온 나라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 투자와 수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경기가 저점을 찍은 뒤 역대 최장인 54개월간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017년 9월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는 2018년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대환경이 악화되면서 2020년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가면은 과거 가장 길었던 29개월보다 긴 30개월 이상 최장기 저성장 기록이 갱신됩니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심각한 양극화 현상,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민생이 파탄되고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폐업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L자형 과거 일본이 경험한 20년 장기 불황이 들이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모두가 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시즘, 소련이 망했고 동구권 유럽이 망했으며 중국도 수정자본주의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게 되면 이건 내 것도 아니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국가 주도 경제로 가다가 굶어 죽게 되니까 지금은 비공식적 장마당 시장이 300개 이상 생겨서 자기네들끼리 주도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굶어 죽기까지는 안 합니다가 한다만 근데 세금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8월 23일 동아일보 기사에 한 해 파업 근로손실 근로자 1000명당 한국은 43.41인데 일본은 0.1인데 지금 시대 극일과 죽창 외친다고 해결됩니까? 노조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건설 현장 공사를 멈추게 하는 민노총이 정부 위에 있으며 이념으로 무장된 운동권과 얼치기 전문가들이 경제 운영의 중심에서 국가 경제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9월 18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2017년 5월 17일 프랑스의 제25대 마크롱 대통령, 그는 41살입니다.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 저항에 굴하지 않고 강성노조 탓에 몸살을 앓으면서 유럽의 병자 취급당한 프랑스가 노동개혁의 속도를 내는 노동의 유연성으로 실업자는 8.5%로 10년 이내에 뚝 떨어지고 법인세는 33.3%에서 25%로 감소하였고 정규직은 54.7%로 15년 이래 최고로 올라서 일자리가 36만 개가 창출되었다면서 한국도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른 신문도 아닌 한겨레가 보도하였습니다. 9월 21일 동아일보 사설의 기사에는 2년 전 기획재정문헌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인 추세라고 밝혔지만 당청은 엇박자 기조를 내면서 지금도 그대로 강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을 6년 만에 예비 불법 어국으로 재지정하였고 SK 최태원 회장은 미국 SK 하이닉스의 밤 행사에서 20년간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이라면서 30년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희망,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중산층이 많은 나라였고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전 국민의 몸무게가 10kg 줄었습니다. 동물원에 동물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잡아먹었어. 이제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해 물가 상승률 10,000%, 한 달 월급 받아서 계란 2판 사면 됩니다. 경제 파탄 원인 중에 하나가 차베스 대통령이 석유 수출 기업과 외국 석유회사 자원을 전부 국유화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 무상교육, 무상 배급받는데 길들여진 백성들 얼마 전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손을 쓸 틈이 없습니다. 경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유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10만 원 더 받는 게 좋은 일입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헛박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령연금 10만 원 더 받으면 뭐합니까? 무상 포퓰리즘 정책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진보교육관과 교육부 자율형 자사고를 10곳을 취소했는데 서울행정법원 자사고 지휘유지 판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혁신학교 정책위원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어른폭력이 SNS 괴롭힘은 2017년 2.1%인데 2019년 36%로 70%가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니 부자들과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고용 창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부터 수많은 기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죽도록 기업을 일궈 놓은 다음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 소득세가 65%인데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78%나 뺏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돈을 풀어서 소비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정책의 실패는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보가 불안합니다. 9.19 합의라고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앞에 안 보입니다. 저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정찰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국방, 전력, 육해, 공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군은 5대1, 해군은 3대1.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어느 전문가의 말이면 만대빵이라고 합니다. 레닌과 공산주의 독재국가는 종교를 아편전쟁이라고 몰아붙이며 전부 죽인 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신격화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신흥종교 김정일, 김일성 우상의 나라 3대 세습 독재국가의 정치범 수용에는 지금도 12만 명, 그중 약 4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 남북, 미북,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평화를 외치는 북한의 인권 정책 달라진 게 있습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지난 70년간 준비해온 북한 핵을 포기합니까? 2년 전 6월 13일 지방자치 선거 하루 전 6월 10일 세계적인 사기극 국민을 속았고 싱가포르 협상하고 달라진 것은 그때는 북한이 핵이 미완성인데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9월 18일 미국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씨 일가는 자신들의 왕조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으나 북한의 최종 변화는 김씨 왕조의 붕괴가 될 것이라고 20년 안에
북한에서는 현재의 홍콩 같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과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 9월 23일자 오늘 뉴스네요. 북한 김정은이 자금을 담당하는 39호실 중견간부 여러 명이 월남하였다고 합니다. 정치 실종, 무법 천지, 내로남불 아나무인, 빨리빨리 패스트트랙, 국회의원도 설명할 수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신설, 밀어붙이기, 불신이 팽배한 사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법,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귀를 막은 언론 정책, 언론 통제, 민의가 왜곡되게끔 댓글로 8,800만 건 여론 조작, 좌파 정권 지독하게 물고 늘어진 2명의 국정원장이 구속 상태인 댓글 조작 44만 건입니다. 8,800만 건 댓글 조작 경남지사를 구속한 성판사를 과거 정부에서 법원 행정처에 정상적인 업무 보고를 수사 기밀 누설죄를 씌워 상고심 재판 중이며 그 판사를 다른 판사로 바꿔버리고 성판사는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상권 분립이 존재하는 나라 맞습니까? 교회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사회주의를 위해 교회 말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법이 통과되면 악법도 법이라고 여러분의 목사 성경에서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면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동성애 결혼식 주례를 거절하면 차별금지법 어겼다고 고발당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프랑스의 동성애와 학생운동으로 시작된 68혁명으로 수백 년 된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9월 19일 한겨레신문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직원 109명 설문조사 결과 59%가 리더십 부족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내년 4월 15일 총선 때까지는 차별금지법 그런 말라는 방침이 보도되었습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일치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가반 서명을 받는 과정에 울산의 모 국회의원께서 첫 말씀에 동성애가 대세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며느리가 남자일 때도 대세입니까? 학문은 배설하라고 생긴 구조인데 특히 군인들이 학문에 대다고 거짓하다가 에이즈 걸린 원인 되는 그 군행법이 대세입니까? 우리나라 누적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은 2017년도 14,593명이고 2017년 한 해 동안 1,900명이 신규로 감염되었습니다. 남성은 95%이며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에이즈 바이러스의 첫 단계는 남성 간 성행위이고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는 줄어드는데 대한민국만 매년 1,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울산도 2017년 12월 30일 기준 135명에서 2018년 10월 30일 현재 1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16,000명 에이즈 바이러스 환자, 이것을 1년에 약값 전액 보조금 1,300만 원 환산하면 약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매년 들어가는 에이즈 원인 동성애는 천륜의 문제라고 역설하면서 국회의원 6명 중에 4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2명은 서명을 거절하였습니다. 누가 거절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행태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사이의 의인이 되면 사회가 변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나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한국교회도 고쳐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